네, 무엇보다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이미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검 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.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조 기자. 네. 자, 이미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그렇고 향후 수사도 그렇고 초점이 좀 달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? 네, 지금까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이게 초점이었는데요. 네. 이제는 당시의 초기 경찰 수사뿐만이 아니고 이후 이어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게 중요하게 떠오르게 됐습니다. 네.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. 만약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이미 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까? 예, 당시에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면은 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. 네. 또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했으면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직무유기죄는 5년인데요. 당시 1, 2차 수사가 2013년 또 2014년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수사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공소시효가 남아있군요. 네. 과거에 검경 수사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. 네. 일단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또 법무부 장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. 네. 이번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과거하고는 좀 다를 거다. 이런 그 얘기들이 좀 기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는 검찰은 못 믿겠다. 특임 검사나 특검이 필요하다.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가능성은 있습니까? 네,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나오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. 우선 특임검사 제도를 좀 보면 이게 현직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. 네. 이 때문에 아까 그 앞서서 보셨던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무마 의혹 혹은 또 뭐 성범죄 이런 부분을 밝히는 데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. 이게 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좀 열어놓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특검밖에 없는 셈입니다. 아, 특검밖에 없다. 그렇게 특검을 만약에 실시한다면 어쨌거나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오늘 여야 의원들한테 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.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김학의 특검 주장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아직 이를 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움직임 같은 건 없고요. 네.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특검을 하려면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등도 이 특검을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입장인 거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도 특검을 추천하는 거는 국회의 몫이거든요.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, 결국 특임검사나 특검이나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. 네.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.